안녕하세요. 시골촌부입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휴일 아침입니다. 편히들 쉬고 계신가요? 저는 어제 아침부터 밤 2시까지 그랬나? 하여간 입수되었던 그 4.10 총선 관련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나서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데이터도 일부 들어온 게 있길래 그 시간에 입력을 하다가 저녁 먹고 시작했나? 그 입력을 하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좀 진작 그 개표기 조작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어, 이번 4.10 총선 이전에 아니면 대통령 선거가 있은 다음에 이거를 분석을 해서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하여간 뭐그 이 자료가 건네졌으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대통령이 좀 더 나서지 않았을까 부담 없이. 그리고 일반 다른 뭐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동력을 삼아서 더 자신 있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거를 입력을 할 당시에는 막 이렇게 뭐가 마음에 막 뭐가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고 자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하필이면 저 화면 녹화 프로그램이 말썽을 부려가지고 뭐 이러저러 하다가 오늘 아침에 프로그램을 지웠다가 다시 깔으니까 그나마 돼서 지금 찍고 있는데요. 제가 105번 영상에서 포천시 하나를 입력하면서 대략 전국적으로 한 15% 그러니까 그 개표기 조작 결과랑 또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영향을 두 가지를 다 반영을 해서 다시 계산을 하면 0.7%가 아니고 대략 15% 정도 나올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뭐 몇 개 입력을 해 보니까 대략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너무 펼쳐놔 가지고 숫자가 좀 작게 보이실 텐데 지금 포천 제일 먼저 한번 입력했었고요. 창원 해운구, 김천시, 광주 광산구, 서울 영등포, 마포구 이렇게까지 지금 둘레 6군데를 입력을 해 왔는데요. 이렇게만 해가지고 뭐 이제 이 의미는 다들 아실 테니까 요게 개표기 조작 비율이에요. 그래서 뭐 상세한 설명은 105번 영상을 다시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요 숫자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개표기를 통과한 표수에서 계산한 득표율 하고 개인이 사람이 기계에서 분류를 못한다고 그래서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보다 기계의 득표율이 이만큼 더 높다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사람이 재확인한 투표수의 득표율보다 기계로 했을 때 요 지역에서 요만큼이 더 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이 있었다는 걸 대략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 4.10 총선에서 지금 입력하면서 보면 그 개표기 자체가 뭐 전혀 엉터리니까 오류가 나는 거면 이쪽 골고루 뭐 1%든 2%든 난다. 1%가 난다 그래도 문제 아닙니까? 그죠? 어느 쪽으로 양쪽으로 공평하게 이게 뭐가 그 오류가 난다 그래도 문제일 텐데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뭐가 예? 한 후보에게 유리하게 한다든지 여기도 보면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는 예? 오히려 줄어가지고 제3 후보 뭐 기타 후보들한테 갔겠죠. 여기 참 합했을 때 그 제로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제3 후보 쪽으로 표가 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표가 더 오거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거인수를 조작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일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당일 득표율하고 사전선거인 득표율이 같아야 되는데 그 사전선거인 수를 먼저 부풀린 다음에 그 부풀린 숫자를 전부 이재명 후보에게 몰아줬다는 가정하에 당일 득표율을 적용해서 사전선거인 수를 다시 계산하고 그리고 선관위에서 발표한 그 선거인 수에서 우리가 계산한 그 정상 득표율을 적용해서 그 차이를 빼면 이제 부풀려진 수가 나오는데 그걸 그냥 수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 그 각 지역구마다 지역마다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비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퍼센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숫자는 제가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그 사전 당일 관내 관외 국외 거소는 이제 수작업을 다 했고 거기에는 조작이 없었다고 보고 관외 관내 당일 다시 관외 관내 국외 투표자 수 중에 얼마나 부풀려졌느냐 그러니까 25%라 그러면 그 제가 다시 계산한 그 개표기 조작 영향을 빼고 계산한 그 사전 투표 수에서 100명 중에 25명이 부풀려졌다는 뜻인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역 이제 또 여러 개 지역을 더 늘려가다 보면 요 비율이 아마 일정하게 보일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봐도 지금 서울에서는 28대 25로 비슷하고 예? 경북 광주 이쪽에 뭔가 그 지지 성향이 확실한 지역 이런데 창원까지를 포함해서 보면 이런 데는 좀 조작 비율이 낮고 그래서 여기서는 요 숫자가 제가 실제로 대선 때 분석했던 자료에 따르면 요게 광역 단위별로 분명히 무슨 패턴이 따로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표기 조작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광역 단위별로 분명히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전체 앞으로 이제 제가 4.10 총선 데이터를 입력하는 중간중간에 그 데이터가 계속 제가 원하는 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6개가 됐건 10개가 됐건 쭉 데이터를 늘려가면서 그러면 총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 개표 방송할 때처럼 개표 방송할 때 보면은 어떤 지역에 투표함이 많이 열렸나에 따라서 등락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서 여기 제가 이제 데이터가 입수되는 대로 쭉 입력해 가면서 요 진행 추이를 봐가다 보면 얼추 우리가 예상했던 0.7%가 아니고 15% 차이로 이겼다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증명해 가는 과정을 같이 개표 방송 보듯이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요런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당초 선관위에서 발표한 득표수예요. 여기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렇고 윤석열 후보가 이만큼이고 기타는 그냥 워낙 후보들이 많아서 다 합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요 합계에서 득표수가 이렇고 요 합계를 기준으로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제3 후보는 빼고 지금까지 6개 입력한 데서는 52대 44.4%로 이재명 후보가 이긴 걸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광주 광산구가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지지율이 뭐 어마어마하니까요. 85대 11.8 뭐 이러니까 여기 지금 광주 광산구가 들어가는 바람에 52대 44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제가 쭉 설명하는 과정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그, 개표기, 전자 개표기 조작 이전의 숫자.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유효 득표수를 다시 계산한 요 득표수. 그러니까 사람이 개표를 했다고 하면, 예? 47,306대 3, 아니 다시 44,302, 포천시 같은 경우에 44,320대 47,306이 선관위 발표였는데, 이 숫자를 무시를 하고 사람이 직접 재확인한 득표율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 숫자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44,483대 51,261. 그러면 개표기 조작 결과만 빼도 이 6군데를 합했을 때 득표율이 선관위 발표에서는 52대 44.4인데, 개표기 조작 영향을 빼고 보면 49.6대 47.4로 한 3%, 2.4% 정도가 이재명 후보는 줄고 윤석열 후보는 3% 정도가 늘었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정상선거인수 추정 득표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말을 만들기가 애매해서, 그러니까 부풀려진 사전선거인수를 빼고 그걸 다이어트한 상태에서 다시 계산한 표를 보게 되면 이만큼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뒤집어집니다.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가 없었다 그러면 46대 50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관위 발표랑 이거랑 보세요. 여기서는 52대 44로 이겼는데 46대 50으로 뒤집어졌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6% 가까이를 더 얻게 되는 거고, 더 늘어나게 되고, 이재명 후보는 여기도 6% 정도 좀 줄어드네요. 그러니까 결국 전국을 집계해 보면 마이너스 6 플러스 6, 0.7%가 아니고 이쪽은 마이너스 6이 되고 저쪽은 6이 된다. 요 6개 지역구만 봐도 12%가 차이가 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맞나? 6%가 줄고 6%가 늘고, 그렇죠. 뒤집어졌으니까. 이런 형태로 앞으로 쭉 작업을 해 갈 겁니다. 뭐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체는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숫자를 보게 되면 선관위 발표 득표수하고 제가 재확인 득표수하고 여기가 1 차이가 나잖아요. 요거는 잘못 구분된 투표지인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니면 단수 차이일 수도 있고요. 포천시 가볼까요? 포천시가 보면 95063 95063이고, 예? 이게 선관위 발표는 95063인데 개표기 조작 득표사 합계는 95062. 여기에는 여기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를 만큼 요 차이가 나는 거니까 정확하게 입력을 한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이것도 웃겨요. 이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면 왜 이게 후보부에 가 있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 이건 뭐 숫자가 0에 아주 적다고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차이만 확인하는 정도로 그냥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포천시는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김천시 같은 경우에 제가 김천시를 한번 볼까요? 제가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황당한 게 이런 거예요. 예? 대통령 선거에 구성면 이 투표소 자료 없으면, 이건 제가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을 적어 놓은 건데, 한번 보시죠. 구성면 이 투표, 여기는 상관이 없죠. 요거는 뭐, 이 개표 결과표니까. 여기에 보면 쭉 다시. 자.
여기 구성면 1투표소, 2투표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순서대로 쭉 저 친구들이 잘 그 취합을 해서 주긴 했는데 구성면 2투표소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보시면 자, 쭉 위에서부터 보시죠. 조마면 투표소, 조마면 투표소 됐죠. 그 다음에 구성면 1투표소가 나옵니다. 구성면 다시 구성면 1투표소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구성면 2투표소가 나와야 되는데 또 구성면 1투표소야. 김천시 78-68이 요 위에 문서 번호였고 그냥 똑같은 문서를 한 장이 더 스캔이 되면서 구성면 2투표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으로 바로 지뢰면 1투표소로 넘어갑니다. 지뢰면 1투표소.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다시 요 부분도 어쨌든 저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요거는 다시 그 재청구하거나 해서 요 빠진 부분을 달라고 청구를 할 텐데 이게 과연 현장에서 사용했던 이 문서가 종이 형태로 하드카피 형태로 문서가 보관되고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뭐 다 전자정부니 뭐니 해서 이런 걸 다 PDF로 떠서 자기네도 보관을 하고 있을 텐데 뭐 이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 친구들이 일을 얼마나 거칠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청구해서 국민들이 받는 자료에 이걸 빼고 보냈다? 아니 이거는 이제 기계 조작 오류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이제 요즘은 이 복합기 같은 걸로 하게 되면 쫙 돌리면 한꺼번에 쫙쫙 스캔이 되는데 그냥 빠지면 빠지는데 이게 두 개가 겹쳐서 들어갔다 그러면 구성면 1투표 속에 2투표소랑 겹쳐서 들어가면은 2투표소가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1투표소가 두 번 읽혔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과연 저기 이 지역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 중에 이 하드카피가 있어서 요거를 다시 저 친구들이 보완한다 그러면 보완하면서 요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안 돼도 할 수 없죠. 요런 내용만 이제 기록을 해 놨다가 나중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데이터를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갖는 느낌적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이거를 입력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를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이 작업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니까 이게 저만 해도 이재명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에 그냥 좀 안주? 만족? 뭐 이런 상태에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도 분명히 이 광역 단위별로 이 뭔가 그 변칙이 있고 조작값이 있다는 거는 나름의 저는 직접 작업을 해봐야 그걸 믿으니까 그 확신이 있었는데 그냥 대통령이 됐으면 이쪽 사람으로 해서 선관위가 다시 꾸려지고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그냥 하면서 됐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뭐라 그럴 게 아니고 저부터도 이거를 뭔가 더 정확한 걸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면 뭐 하긴 그때는 이 선거 상황표나 진행표를 가지고 이 안에서 이런 그 개표기 조작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못 했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지만 뭐 가정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런 작업을 해가지고 이게 뭐 꼭 세상에 밝혀지거나 그런 일은 아니더라도 이게 은밀하게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결과를 보았다면
보았다면 실제로는 15%로 이긴 대통령인데 뭐 15%라면 대략 뭐 57.5 대 42.5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뭔가 국정을 운영했다 그러면 사전선거란다. 4.15 부정선거를 밝히는데도 뭔가 좀 액션이 좀 다르게 있었을 것 같고, 하다못해 저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수사를 해서 수사 진행 속도도 좀 더 박차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그걸 뭘 좀 힘을 갖고 할래도, 아니 0.7%로 이긴 대통령인데 거기서 까딱 잘못하다가 저쪽 개딸들 들고 일어나 가지고 난리치면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조심 몸살이면서 하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 지금 이제 기왕 4.10 총선을 분석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렇게 분석하면 최소한 사전선거에서의 뭐 부풀리기 이런 거를 지금 와서 그걸 증명을 못한다고 하면 이 개표기 조작으로 이루어진 숫자 최소한 7, 8%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여기만 해도 3%가 줄고 3%가 늘으니까 여기 한 6 내지 7% 차이가 날 거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대통령께서 어떻게든 알게 해서 보시라, 이게 부정선거 때문에 이런 15% 차이가 0.7%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당신을 지지한다.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거에도 크게 연연하지 말아라. 그것도 조작이 된 걸 수 있다. 조작이 됐다.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면 4.10 총선, 야 부정선거 있던 거 수사해봐, 이렇게 부담 없이 지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뭐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서 부정선거를 의심을 하고 계속 이거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윤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외면한다는 이유로 지금 오히려 탄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0.7% 아마 윤 대통령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는 분명히 알고는 있거든요. 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토론할 때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과연 뭔가 자기가 확신을 가질 만큼 자료가 뒷받침이 안 됐던 거 아닌가. 그냥 쌍봉 그래프 갖다 놓고 보세요, 이거 사전선거에는 다 많고 여기는 많고, 뭐 동전을 뭐 3,500번을 던져서 한 면이 나올 확률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걸로 수사를 해서 전국을 완전히 장악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했겠지만, 대부분 판사들이, 당장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권순일 같은 사람이, 노태하기 같은 사람이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수사하라고 한들 그게 대법원에 가가지고 밝혀질 거라고 기대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으니 겉으로 드러난 그런 지금 짜여진 그런 형식상의 문제, 뭐 파워 균형상의 문제, 그거를 다 고려해서 오히려 손을 못 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런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 그래, 뭐 얘들이 발표하는 게 0.7%면 대략 10%에서 15% 정도는 내가 더 지지를 받고 있는 거네? 이런 생각을 갖고 했다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 뭐 30%대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고 좀 뭔가 힘있게 팍팍 밀어붙였을 텐데, 아니 힘있게 밀어붙이다가 뭔가 뭐 탄핵이 된다든지 뭐가 난국에 봉착하게 되면 그때는 57%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다시 결집을 하고 당신을 지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생각이.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이 작업을 저는 하여간 시간이 남는 대로 계속 4.10 총선이 1번이고 이것도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데이터를 누적할 갈 거예요. 이거는 뭐 249개인가요? 이게 뭐 원미구 이런 데는 이게 분구가 행정구역이 분구돼 가지고 지금은 253개인데 그때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247개인가? 막 좀 작아요. 이 전국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만 다 입력하면 이게 한 줄로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 줄로 하면서 너 그럼 그거 어떻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놓쳐 설명하는 대로 보세요. 개표기 전국적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개표기를 돌렸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다 유리하게 나오고 사람이 확인한 데서는 윤 대통령 당신이 훨씬 더 유리하게 나오고 이 상황을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사전 당일 같으면은 4일, 5일에 갭이 있고 5만 가지 말도 안 되는 그 사회학적인 현상으로 궤변으로다가 그걸 넘어갔다 그러면 요거는 테이블 하나 사이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죠? 기계에서 개표한 거랑 사람이 개표한 거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래서 나는 기계를 못 믿겠고 기계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못 믿겠다. 재분류한 거 표 몇 개만 보여드리면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1000대 2000으로 분류를 했던 게 다시 기계를 돌리면 막 1020대 뭐 1990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틀리게 나오니까 이 기계를 못 믿겠다. 거기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되게 나온다. 요런 상황만 잘 설득하고 그 결과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라고 해서 이 자료를 대통령이 마음에 안고 한다면 지금 이제 여건이 서서히 갖춰졌습니다. 검찰총장도 전라도 출신 검찰총장이 이제 임기 뭐 3개월 남았다 그랬나요? 그 친구 나가고 나면 지금 이재명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총장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총장이 아니지 중앙지검장인가 수원지검장인가. 하여간 그런 분들이 뭔가 드라이브를 걸고 갈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대법원 판사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 뭐 민변 출신 이런 그 대법원 판사들이 이제 이번에 임기가 끝나서 나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이 들어온다며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뭔가 이쪽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있는 사실을 그대로 판단을 해서 뭐가 불법이 있었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하면 자, 이제 검찰에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물이 익잖아요. 박주현 변호사님도 가서 면담을 했다고 하고 지금 오늘 아침 권순알 TV인가를 보니까 저는 뭐 김민전 교수님이 그 SNS에 올렸다는 얘기는 못 봤는데 김민전 의원이죠. 그 경기 파주시하고 이번에 그 수원정 문제를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국회의원 중에도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이 직접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도 나오고 저쪽 사법부 쪽도 대법원 이거를 직접 심리해야 되는 대법원 판사들이 어쨌든 그 좌파 우리법 연구회 민변 출신 대법관들이 빠져나가고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채워지고 그러면 이제서말로 비로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 딱 요런 시점에 맞춰서 이런 데이터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확신을 갖게 된다고 그러면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이게 대통령 선거 데이터는 뭐 공짜로 주는데도 선관위도 있고 또 이거는 미리 그때 선거 당시에 이미 PDF 파일을 떠놨던 게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
대금만 납부하면 거의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하여간 410 총선이랑 이거를 계속 병행해 가면서 지금 6개 모아졌을 때는 이제 끄고 썸네일에다가 표시를 해서 6개 모아졌을 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10개 모아졌을 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거를 또 데이터가 추가되는 것마다 다 표시를 해서 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제 말씀에 대체로 동의하시죠? 지금 이제 이 기계 결과하고 수개표 결과하고를 비교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죠? 짜질짜질 그 개표 상황표에 나타난 거 숫자 이상한 거 뭐 한두 가지 나오고 뭐 이게 지엽적으로 나온 건 있어도 요게 당일 사전 다 뭉뚱그려 가지고 기계에서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거는 이게 처음이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만큼만 대통령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느낌을 가져준다 그러면 지금 뭐 국회 의석수는 좀 많이 떨어지지만 이런 거 뭐 수사 지시하고 하는 거는 국회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나마 더 늦지 않고 지금 이렇게 여건이 성숙돼 가는 초기 단계에 이런 데이터 변칙을 발견할 수 있게 돼서 이건 뭐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 이게 뭔가 이 운명의 흐름, 뭐 역사적인 흐름이 요렇게 그냥 그 맞춰가는 거 아닌가, 맞춰가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개표 상황표 진행표만 하더라도 박 변호사님이 그거를 공개 청구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고 뭔가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안 했으면 저는 그 문서가 있는지도 몰랐었으니까 문서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처음에 7장 8장 7군데 8군데 이렇게 진행표 보내준 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특별은 비슷한데 왜 기계랑 이쪽 재확인한 거랑 눈에 확 띄게 다른 거예요. 방향이 같은데 숫자가 차이 나는 건 찾아내기가 어렵지만 예? 아니 분명히 100대 200으로 나왔는데 200대 100으로 나왔는데 수개표 한 거에서 보면은 20대 10이 아니고 어떻게 되지? 15대 15. 신변을 뒤집어져서 뭐 10대 20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숫자는 작지만 비율에서 방향이 확 틀려지는 거는 금방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두 개 발견한 걸 가지고 7개 지역을 다 해보니까 그때 받았던 그 상황표를 다 해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 걸 해보자 그러고 다른 데도 붙어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고생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게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만 전국 데이터를 4.10 총선이랑 대통령 선거를 딱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하여간 좀 여론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문을 내고 제 자료를 많이 접하게 하면은 여론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고 저는 별도로 이 데이터를 대통령께 전달이 되도록 어떻게든 자료를 만들어서 힘을 써서 대통령이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분명히 뭔가 일어날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된 건 하여간 무조건 최대한 빨리 입력하고 이제 오히려 영상을 찍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잠깐 쉬는 정도로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